주식을 투자할 때 금리가 올라갈 때 유리한 투자가 있어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좋아요.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게 더불어서 어디가 좋으냐면 증권이 아닌 이 좋아요. 또 하나는 주식을 투자할 때 금리가 올라갈 때 유리한 투자가 있어요. 주식 투자도. 은행일 수 있겠다. 그러네. 은행이 유리하죠. 보세요. 은행은 예대 마진을 취해서 수익을 내는 데죠. 네. 그러면 1%대 금리에서 아무리 예대 마진에서 1%는 안 넘겠죠. 이럴 경우는 없죠. 대출 금리는 예를 들면 2%인데 그 예금 금리는 0%인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대충 대출 금리가 2%면 예금 금리 1%. 네. 요 정도 해야지 소비자가 불만을 안 갖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기준금리가 5%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럴 수도 있죠. 오케이, 대출금리 7%고 예금금리 예금금리는 4%야. 이렇게 해도 네. 이게 의미가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요. 그럼 예대 마진이 절대 예대 마진이 늘어나죠. 그러면 은행의 수익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늘어나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금융주들이 좋아요. 금융주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게 은행과 더불어서 어디가 좋으냐면 증권이 아닌 보험이 좋아요. 보험은 왜냐면 보험을 한번 가입하면 10년, 20년 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보험회사의 자산 운용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김미연 선생님이 30대에 우리 보험을 들었지 그러면 50, 60대까지 보험금이 들어올 걸 계산을 해요. 네, 네. 그래서 뭘 사냐면 긴 채권을 사야지 이걸 매치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약정한 보험 이율은 예를 들면 3에서 4%를 줘야 되는데 안전한 채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예요. 그러면 역마진이 난다고요. 그렇죠. 그게 코로나 이전까지 보험회사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보험주 보면 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에서 계속 떨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금리랑 같이 가는 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오케이 내가 2% 3% 주기로 했지 안전한 장기채를 보니까 4% 5%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보험회사의 운용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올해 들어서 계속 올라가고 스테디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 보험주가 있어요. 특히 손해보험주. 왜냐하면 손해보험주는 그 금리에도 되게 민감한데 네. 또 하나 민감한 게 뭐냐면 사고가 안 나야 되거든요. 네. 만약에 거리두기 이런 거 없고 그러면 술도 많이 먹고 그죠? 사고 많이 나죠. 근데 이 거리두기 딱 하니까 사고가 급감해요. 급감하지. 실제로 집에 술 취해서 들어가는 경우 거의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손해율이 낮아져요. 그리고 정부에서 뭘 하냐면 야 이거 보험 사기 너무 많은데 그런 거를 이제 보험회사들하고 해서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그러면 보험회사에 보상을 해줘야 될 돈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들 실적이 좋아져요. 근데 그 실적이 좋아지는 게 금리 상승기에 좋아지면 보험주가 굉장히 좋은 투자 여건이 만들어지거든요. 뭐 오늘 보험주를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국면이 그렇게 되면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되시면 은행주, 보험주가 보험주가. 좋고 또 하나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어디가 제일 불편하냐면 네. 성장이 가파른 주식들이 불편해져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은 거예요. 미국에 지금 그 금리가 낮은 국면에서 제일 많이 올랐던 게 뭐죠? 테슬라, 그죠? 아마존, 또 페이스북, 넷플릭스, 빵이라는 주식들이잖아요. 그거는 워낙 좋은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오를만 해요. 그런데 이자율이 0%나 1%대하고 이자율이 5%나 6%대하고 이들은 달라요. 왜냐하면 테슬라가요. 테슬라 주식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려고 예를 드는 거예요. 테슬라는 지금 돈을 엄청 버는 회사가 아니죠. 엄청난 투자된 돈을 갖고 또 투자하고 있는 중이죠. 미래에. 테슬라의 가치는 어디 있냐면 1등이라는 거예요. 전기차에서. 매년 2배씩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추세대로 성장하면은 예를 들면 작년에는 100만 대밖에 못 팔았지만 10년 후에는 한 2천만 대 팔 수 있겠다. 왜냐면 2배씩 성장하니까. 그치. 그 가치를 쭉 땡겨가지고 지금 주가로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회사, 섬유, 의복, 봉제, 식료품은 우리가 저 10년 있다 라면 10배 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장이 없는 안전적인 회사거든요. 그걸 끌어들여 봐야
지금 주가에 반영할 게 없어요. 근데 테슬라라든지 이런 성장 산업은 쭉 끌어들여 그게 주가 엄청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성장은 하긴 해요. 그런데 시중의 금리 이자율이 5% 혹은 10%씩 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쭉 끌어들인 그 가치를 이 금리로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네. 가만히 있어도 난 5% 10% 성장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자율이 0%면 가만히 있으면 난 그냥 똔똔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국면에 성장주가 유리한 거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국면에서 그런 주식이 날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초에 보시면 지금 많이 회복했지만 이런 성장주들이 추풍낙엽이었어요. 금리 엄청 오를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앞으로도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하고 그게 신뢰가 되면 성장주의 투자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네. 성장주 중에서도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냥 성장할 거란 기대감만으로 오른 거. 테슬라는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죠. 실적이 있죠. 네. 애플도 아마존도 이런 거 넷플릭스도 실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 성장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20년부터 우리가 뭘 했죠? 회의할 때 줌 하죠, 줌. 이거 좋은 회사죠. 네, 왜냐하면 네. 모든 회의가 근데 이게 날라갔거든요. 야, 앞으로 모든 회의 다 줌으로 하겠네. 근데 돈은 많이 못 벌어요. 그 기대가. 그 주식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도 더 났어요, 지금. 왜? 성장의 가치. 그것만 보고 달려간 주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실적, 그러니까 회사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성장주는 버텨요. 금리 상승기에도. 근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되겠네. 그 기대만으로 오른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빠져요. 반대로 내실이 있는 기업. 금리가 오르면 돈을 많이 빌린 기업보다 돈을 많이 맡길 게 있는 기업이 유리해지잖아요. 유리해지죠.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유리하죠. 그게 이제 말씀하신 은행은 항상 돈이 넘쳐나잖아요. 보험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자산이 많고 안정적인 캐시플로를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이럴 때 많이 올라요.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시려면 앵글을 조금 바꾸시는 게 좋다. 기회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기회는 늘 존재하는 그럼요. 거예요. 어느 시장이건. 시드머니 모으시려는 분들은 더 유리해지신 거죠. 유리해지네요. 유리해지신 거죠. 또 다른 주의할 점이 또 있을까요? 주의하거나 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요것만으로도 사실은 너무 중요한 정보를 주셔서 그 가이드를 주신 거죠. 가이드를 주셔서 너무 좋기는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사실은 다 맞는 얘기인데 금리가 쭉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이 장기 투자가 훨씬 더 빛나요. 왜냐하면 이거 외에 대안이 별로 없으니까요. 네. 그죠? 근데 이제 금리가 이렇게 급하게 오르는 국면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네. 이 아까 말씀드린 기관 투자가의 자산 배분이 급격히 바뀌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할 때는 투자의 어떤 그 듀레이션, 투자의 기간을 금리 하락기보다는 조금은 축소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요. 그냥 사놓고 버티려면 금리가 이거보다 더 빨리 올라버리면 이 기대 수익률이 상쇄돼 버리는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장기 투자를 하시되 그러나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추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장기 투자를 해서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20,000원, 30,000원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건 금리가 하락기에는 되게 좋은 전략일 수 있는데 금리가 상승할 때는 그렇게 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네. 조금은 그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그리고 금리 상승기에는 대체로 보면 이 주도주가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주도주를 따라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변화하는 그 주도주의 변화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목표 수익률 좀 낮추는. 그래서 사실 금리 상승기에는 큰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네. 어찌 보면 주식 투자에서 잘 버티고 다른 투자 대안에 비해서 그냥 비교적 좋은 구간을 이렇게 기회로 삼으면 좋은 구간이죠. 사실 이 변화 생존이라는 이 책은 앞으로 사실 한 1년, 2년간 네. 이 시장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뭐 이전에도 변화했지만 주식시장은 변화 안 한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계속해서 이 변화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방향을 좀 잡고 흔들리지 않는 멘탈로 내가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한 길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이 책을 보시면서 닦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듯이 주식 투자는 네. 꼭 늘 말씀해 해라. 그죠? 늘 말씀하세요. 해라.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냥 들어와서 해라. 그러면서 현명하게 해라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여전하시죠? 주식 투자는 해라.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네. 올해로 31년째 주식 투자를 하는데요. 만약에 26살 때 제가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네.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아주 천진무구하게. 아무 생각 없이. 네? 네. 그렇지 뭐. 그런데 절대 김미경 선생님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은 없었겠죠. 주식 투자 안 했다면. 의미 있게 사셨어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엄청 고생했어요. 예, 경제적으로 고생해봤고 또 저희 집사람이 항상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냥 빨리 자려니까 왜 이렇게 당신이 그 밤새서 그 방송 본다고 그게 주식이 올라갑니까? 그냥 기도하고 자세요.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불면의 밤을 지나고 노심초사하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책을 보고 방송을 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회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저의 자산도 불었지만 저의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한 삶의 자세도 정돈돼 나간다라고 느끼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엔 세상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나는 50대 후반, 60대는 뭘 하며 살 거지? 이런 생각들을 투자를 통해서 축적된 어떤 저의 경험과 어떤 그 경험이 낳은 지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쑥스러운데 그런 것들이 사실 아마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그죠? 그럼요. 그게 뭐 주식 투자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네네. 선생님처럼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나 또 사회 경험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주식 투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그냥 평생 여러분과 함께하는 반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되 그런데 그 반려는요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360 계속 좋아 죽어요. 그럼요. 공감. 왔다 갔다 하고 잠시 네. 뭐 소강상도 네. 있고 수십 년인데요. 그렇잖아요. 주식도 그러네요. 그죠? 정말 화가 나서 자기 집에 갈 때도 있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건 뭡니까, 여러분? 백년해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식이라는 친구도 저에게 삶의 한 동반자로서 그냥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또 나의 자산도 증식시키는 좋은 친구다라고 생각하시면 주식 투자가 그렇게 낯설거나 그리고 위험한 거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살짝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시지 않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좀 돈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되게 마음이 안정되는 돈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돈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얼마나 솟구치고 내려가고 하는지,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돈, 그러면 항상 나만 뒤처져 갖고, 나만 못 본 것 같고, 이런 자괴감에 빠지고 하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좀, 사실 이런 시장의 상황에 되게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장의 상황과 아직도 무관하고, 시드머니 단계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시드머니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아주 제대로 딱 거의만 30분을 들여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시드머니 편을 꼭 보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전체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딱 해주셔서 정리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주식 투자를 그때 전혀 안 했었다가 김프로님, 그럼요. 김프로님이 그때 2020년 가을에 와서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잘해요. 왜 잘하는지 아세요? 왜 잘하느냐면 아니 저는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도 보니까 NFT 뭐
메타버스 이런 거 계속 공부하고 또 강연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저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믿으면 그냥 네. 계속 믿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처음에 좀 잘 봤다가 그 사놓고 근데 믿는 애가 네. 떨어지더라고요. 네. 저번 국면 다 떨어졌잖아요. 네. 뭐 ETF조차 다 떨어졌거든요. 계속 믿고 있으면 행복해요. 얘는 오를 거니까. 그래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한 18%. 그래요. 아유, 더 사야겠다. 그러고 그냥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고 잘하고 있어요. 성과가 좋다기보다는 네. 주식을 하는 방법을 잘 매니지하고 그 지금 성과가 안 좋아도 또 내년에 좋을 거니까 괜찮고 그리고 대신 왜죠 뭐 미국 S&P 예. 같은 거 좋잖아요. 아유 나 그거는 네. 저 그거 몇 년째 5년 됐나 되게 오래됐어요. 오우, 그럼 더블 났겠네요. 예 축하합니다. 그것도 또 적금처럼 그러니까 매달 그 날짜에 계속 신경도 안 와우. 써요. 그래갖고 한 2년에 한 번 들여다보나 바빠갖고 1년에 한 번 본다. 그거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딸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네. 딸이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자기 수입이 생겼다고 전화 왔어요. 한 1년은 안 됐고 한 9개월 전에. 그래서 제가 다른 데에서는 막 얘기를 잘하는데 딸이 아빠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게 잘못 얘기했다가 망신당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저기 일단 단계가 있으니까 아까 그거예요. S&P를 추종하는 ETF를 3개월에 예를 들면 3개월에 5,000불씩 사라. 네. 그랬더니 얘가 샀나 봐요. 그리고 올랐어요. 전화 왔어요. 아빠 3개월째 됐는데 또 사도 되지? 그래서 그럼. 근데 이번에 몇 달 전에 훅 빠졌잖아요. 빠졌어요. 아, 딸이 목소리가 바뀌더라고요. 약간 신뢰하지 않는 아빠 뭐 아빠 하는 어떻게 거야? 계속 해야 돼? 뭐 안 하고 싶은가 봐요.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평가이익이 거의 없어지는 단계래요. 그래서 야, 그레이스 계속해. 3년도 좋고 5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사. 너 미국에서 직장 하는 동안 계속 사. 계속 사야 돼. 그러더니 샀어요. 그러고 나서 오른 거예요. 아, 부녀지간도 없더라고요. 오르면 저를 좋아하고 그래서 야, 이 주식 얘기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맞아요. 좋은 투자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네. S&P는 그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그냥 계속 같은 날짜 그 그러니까. 마치 적금 듣듯이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5년째 했거든요. 정말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고민이 없으시잖아요. 고민 네.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걸 해라. 그게 제일 낫다. 길게 봐서는 그거 하라고 이제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그때 주식하라고 알려주셔서 네. 개별 종목 주식을 내가 신뢰하는 회사 몇 군데 이렇게 사놓고 그리고 걔네도 막 떨어지고 요동을 치더라고요. 아니 내가 회사 경영해보니까 다 요동쳐. 그렇죠. 그래서 아유 알았어 그냥 해. 뭐 그거 없는다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나는 노동소득으로 생활을 해나가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돈한테 시간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내 노동소득처럼 건드리지 않고. 넌 시간 줄게 충분히 네 시간 가져. 그리고 먹고 살 돈은 내가 해결할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둘이 버는 거지 한 사람이 벌면 안 되더라고요. 주식 투자를 해보니까. 내가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거 써먹으려고요 앞으로. 아 써먹으세요.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시간을 줘라. 그거 그거 좋은 얘기지. 그리고 주식 투자는 2명이 해야 돼요. 열심히 벌고 막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나와 느긋하게 남의 맞아요. 회사에게 시간을 주는 나가 둘이 분리가 돼야지 얘가 똑같아지면 심각하죠. 그게 팀워크예요. 동업자와의 팀워크. 아 팀워크구나. 팀워크이 주식이. 좋은 투자를 하시면 행복하고 성공하시는데 팀워크이 어떻게 깨지나 보세요. 계속 열심히 하는 데 가서 계속 부추기잖아. 그치 야너 야, 잘했어 너 확인해 야씨 보러라 그러니까 못 벌고 막 이러고 그럼 얘가 니나 잘해 그러고 막 이럴 거 아니야. 싸울 팀워크 깨지네. 맞아요. 팀워크이 좋은 투자를 하시면 행복하게 성장하죠. 그러려면 노동소득이 받쳐줘야 팀워크가 안 깨져요. 그게 노동소득이 받쳐준다는 것도 중요한 게요. 시드머니를 꼭 노동소득으로 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일을 열심히 하면 이 노동의 가치가 올라가서 연봉이 늘어나죠. 늘어나지. 근데 거꾸로 시드머니를 투자로 벌려고 일을 게을리하면 이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죠. 떨어지지. 세상에 공짜 악순환이야, 없잖아요. 악순환. 네. 그래서 쌓여 있는 것들을 가속도를 내는 건 여러분들의 노동소득의 가치를 높이는 거거든요. 남들보다 조금 더 연봉을 빨리 올리고 승진도 조금 더 빨리 한. 그거 경쟁이라고 생각하시면 시드머니를 모으는 기간을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열심히 일하시게 되죠. 그렇습니다. 많은 걸 배우게 돼요. 저도 사실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뭐 주식으로 엄청 돈을 벌고 그런 건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걸 배운 거, 그러니까 지난 김프로님이 알려주시면서 오로지 노동소득만 했던 김미경이 그래도 뭔가 장기 투자도 할 줄 알고, 그리고 회사에다가 뭐 그냥 주식 투자도 하고. 이건 자사주 투자하신 거예요. 네, 자사주. 맞아요. 자사주. 자사주. ETF 투자도 하고 네. 나한테도 투자하고 이러면서 투자의 개념을 배울 네. 수 있던 2년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뭐 50이 훨씬 넘어서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사실 3프로 TV가 그 네. 역할을 충분히 해서 구독자가 많은 것도 사람들이 고마워서 참 많은 분들이 네. 구독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김동관 프로님께 또 한 번 감사드리고, 오늘의 이야기도 아마 다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변화와 생존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투자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마음, 요즘에 다른 친구들 막 불안해할 텐데 여러분은 딱 안정감과 있고 좋은 팀워크로 투자하실 수 있는 멋진 분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책 10분께 나눔 네. 이벤트를 할 텐데요. 이 책의 제목을 댓글로 써주시는 분들 10분을 추첨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네요, 그죠? 아주 쉬워요. 자, 저 먼저 하겠습니다. 1. 개미와 생존. 2. 주식과 생존. 3. 투자와 생존. 4. 변화와 생존. 네, 과연 제목은 무엇일까요? 제목을 적어주시면 여러분 10분께 추첨해서 책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동관 프로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도움도 저도 많이 너무 됐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